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 김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뭘로 시작할까요? 잠시 우리가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확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침묵했어. 이번에 어쨌든 새 총리 인선이 됐잖아요. 네. 이제 청문회 거쳐서 최종 이제 뭐 지금 내정이 된 거지 내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좀 제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제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핵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떠나서 진짜 좀 이번에는 다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시스템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실 안 바뀌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총리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밑에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뀔 그런 것은 사실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큰 기대도 갖지 말아야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여든 야든 이제 진심으로 좀 문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대해가는 그런 태도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머니토리 TV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저희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저도 이제 진행을 하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는데 보시면 좀 약간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들이. 그죠. 좀 순수성을 좀 배제하고 뭐 소위 말하면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댓글도 막 자기들끼리 달고 별도 막 주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야,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뭐 아이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상이 되려면 100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개인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같이 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히스토리가 다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럼 밑바닥부터 교육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100년도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짧다. 그런데 이런 등등해서 뭐 사람 몇 개 바꿨다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너무 포장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다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사람이 바뀐다고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드네요. 또 100세 시대 얘기하시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 기사에 본 건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이제 결혼을 2번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지. 2번만 하겠어요? 사람이 바뀐다 이거지. 꼰대씨 얘기하면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 소리인데 맞습니까 그게? 바꿔줘야 돼요? 야, 그게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꿔야 돼. 내가 바뀜을 당하는 거지 때로는. 이렇게 내가 바뀜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0세 시대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죠. 경험하지 못했죠. 그 누구도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가정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상당수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특히 이제 여성 100세 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I love 여성. I love 여성. I love 여성. 자, 오늘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100세 시대 여성에 대해서.
아이러브 사모님?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극진히 제 와이프를 제 아내를 이제 추앙하고 있어요. 추앙. 단어가 어렵다. 그죠? 너무 네.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존경하고요. 존경. 이게 끽소리 못하는 거지. 좀 끽소리 못하는 건데 끽소리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경제권을 줬다. 경제권. 네. 급여를 준다? 아니 내가 끽소리 못 한다니까. 꼰대 시간 못 한다고. 그렇지, 내가 끽소리 못 한다. 월급 용돈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또 딴 거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결정적인 것은 밥이야, 밥. 맞다. 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해주는 밥에 몇십 년 길들여져 있어 봐요. 길들여져 있어 봐. 나중에 그 굉장히 큰 그거 완전 그냥 족쇄예요, 족쇄.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마누라 주는 밥을 많이 너무 자꾸 집에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 나중에 거기에 길들이면 헤어날 수가 없어. 네. 그죠?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지 꼰대 씨는 요즘 또 밖에서 식사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 요즘에 이제 좀 적응을 해보려고. 네. 이제 적세에 이제 풀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식, 삼식이, 심지어 사식, 오식이 아니라 좀 네. 무식이 좀 돼보려고 하는데, 요즘 뭐 그냥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가정에서는 높아져요. 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자료를 보면 이거는 어디 자료냐면 이게 미래세 쪽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은퇴연구소 보시면 80세 이상 고령자 중 여성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9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77%. 네. 즉 80세 이상부터는 3명 중에 2명이 여성이다 이거죠. 여성이다 이거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는 80세 이상 또 고령층에서 발생한다 이거죠. 그 80세 이상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치매나 중대질병은 이제 8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 즉 여성한테서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지하철 탄다든지 경로서 그렇죠. 이런데 또 서울 같으면 뭐 어디죠? 탑골공원 이런 등등의 어르신분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들 비율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로당. 그렇죠. 그죠? 경로당.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한 10년 오래 산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보면 세 번의 노년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요즘 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병간호를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노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시기. 남편이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현재 기준으로 약 평균 10년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면 남편을 이제 먼저 좀 뒷바라지하고 그때 보내는 게 또 10년. 그리고 이제 남편이 떠나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는 노년기. 이게 이제 세 번의 노년기인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노년을 돌봐야 할 때는 준비된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남성 위주로 그런 그 사회적인 경제 흐름이 다 형성이 돼 있었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우리 정서가 예를 들면 어떤 어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 네. 구조조정을 해. 구조조정을 하는데 누군가를 잘라야 된다고 하면 여자를 먼저 잘라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그죠? 여자가 직장인이면 대체로 남자는 벌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남편은 그러니까 이 남자 직원을 잘라버리면 여성의 못 벌고 있다 이런 정서가 많기 때문에 외벌이 그래서 남자를 자르면 남성을 자르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 앞서가지고 여성부터 자르는 그죠? 이런 정서가 아직도 여전히 크게 존재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여성 CEO 여성들이 승진하는 비율 또 여성들이 전체 우리 그 기업체들의 여성 이사 비율, 특히 여성 CEO 비율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진짜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혼자만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뭐 남편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그런 의지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혼자 사는 10년에서는 중요한 거는 혼자서 결정한다 이거죠. 상속이 돼. 또 앞으로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혼자서 또 사회적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요.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또 그 나이 때는 아무리 혼자서 생각을 한다 해도 생각이 쉽지 않지. 그렇죠. 내도 늙어 있고 모든 어떤 나이가 들어 있고 어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혼자 결정을 한다고 할 때에 의논하는 상대들한테 쉽게 낚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힘든 게 뭐냐면 혼자 살게 되면 돈도 많이 쓰시겠죠. 예를 그렇죠. 들면 10년에 1년에 한 달에 내가 혼자 사니까 100만 원을 쓴다. 그럼 1년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그렇지. 10년이면 1억 2천이 1억 2천.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희소성의 법칙에도 역행이야, 역행. 희소성의 법, 내가 좀 희소하면 조금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남이 사줘서, 할아버지가 사줘서 일할 그렇죠. 수 있는데, 이게 여성이 많아지니까 내가 사줘야 돼. 그죠? 여성이 많아지니까, 할머니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돈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애들이 있으니까, 뭐 애들이 좀 돌봐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때 말씀드렸죠. 초등학생 7명 중 8분이 부모를 안 모신다. 그리고 요즘 그 세대들이 힘들어요. 쉽게 말해 부모를 모시는 세대, 자식들이 저성장 저금리,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어. 그리고 뭐 수입은 정해져 있지, 정년은 빠르지, 교육비는 높지, 자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모에 대한 복양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성 중심으로 은퇴, 노후 설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 책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의 경력,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 진짜 여성은 가급적이면 경력 단절은 진짜 피해야 돼. 아이를 출산 때문에 뭐 잠시 직장을 쉰다, 큰일 날 소리예요. 평생 쉬어, 평생. 그러다가 다시 재취업하러 나온다, 그때는 그냥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밖에 못 받아요. 맞아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력 단절,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해줄 수도 없어. 정부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절대 과거의 경력이 업그레이드된 그 급여를 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출산을 한다, 등등 해서 설령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면 육아 비용이라든지 다른 데 맡겨서 이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경력을 단절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금융 상품을 예를 들면 뭐 연금 상품을 들더라도 이제 피보험자는 여성 위주로 당연히 여성 위주로 가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근데 돈은 남편이 내고. 그렇죠. 보험은 보통 그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렇죠. 혜택을 보는 실질적인 주인이 계약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누구냐, 누구 앞으로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 이런 건데 그 사람이 실질적인 그 보험 상품의 주인이에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통장을 꼰대 씨 얘기한 이기적 통장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 통장.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이기적 통장. 나를 위한 이기적 통장. 자기만의 10년을 위한 통장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걸 남편이 해줄까? 비자금처럼 여성이 남편 몰래 꿈과 돌아 이런 소리가 아니고 꿈과 돌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실 저희도 많은 상담을 해보지만 그 가정에 남편과 여자가 재정에 대해서 서로 오픈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계획하고 투명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따로 각자 호주머니 차고 하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두 번 들고요. 두 번 들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 전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런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남편 몇 명의 통장을 다 까벌려 봐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다 남편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는지. 그럼 남편 조기 사망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돈 다 못 받잖아요. 맞죠?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 버리면 다른 여자랑 내 돈 못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한 명의부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나는 집에서 애만 볼래.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남편하고 상의하세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본인이 더 오래 살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어떤 이렇게 재정 플랜도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재정 플랜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이게 장기 상품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 연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 상품들이잖아요. 네. 이 장기 상품들을 뭐 5년, 6년 이런 것까지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 가지고 따지려고 너무 민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것을 잘 좀 지혜롭게 네. 예, 길게 가능하면 진짜 길게 이게 롱타임 상품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의 또 다른 그 은퇴 설계라는 게 뭐냐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은퇴 직전에 놔두신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가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가라.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60세 은퇴를 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10년 뒤에 쓸 돈, 20년 뒤에 쓸 돈에 대해서 즉 너무 안전하게 내가 예적금만 선호한다.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투자 상품의 정석이 있잖아요. 뭐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라든지 아니면 은퇴 직전에 놔두신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가세요. 이 금융권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평균 수명이 뭐 70, 80대는 그랬죠. 지금 현재 100세 시대에는 은퇴 자금도 지금부터는 적절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후순위채나 뭐 이렇게 1%, 1, 2% 조금 더 준다고 단기적으로 위험한데 투자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오래 사니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예, 긴 안목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꼭 안전 상품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면서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 높여갈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많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60세 때 예전에는 막 10억 있으면 야 은퇴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예를 들면 할머니가 10억이 있으셨는데 남편이 사망하시고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잘 하셨죠. 펑펑 쓰시고 큰 돈이시니까. 근데 70세가 됐어. 근데 10억이 이제 5억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안 써요. 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죠. 그때부터는 아주 반대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의 뭐냐면 이 장수 시대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부터 60세부터 다시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장기 상품들, 은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보험 상품들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 상품들이 장기 상품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변액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많잖아요. 네, 네. 예, 민원도 많은데 잘못 가입 때 이제 되돌아보면 이렇게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고객들을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입해 오신 것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좀 적절하게 가입되지 못한 상품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예를 들면 뭐 5년, 6년, 6년, 7년 지났는데도 이게 뭐 원금보다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그냥 뭐 해약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다시 1년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렇죠. 네. 근데 뭐 해약하고 바로 가입이 됩니까? 마음이. 네. 마음 정리가 필요하지. 네. 그죠? 예, 그럼 어영부영 또 10년을 놓쳐요. 예, 그런 것보다는 장기 상품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비록 뭐가 조금 부적절해가지고 지금 어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수익률이 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그렇죠.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럼 요즘도 또 네. 이제 변액 상품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펀드도 많이 추가됐고 이게 옛날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좀 고민하는 것이 의외의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 길게. 맞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꼰대 시가 강조하시는 100세 시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게 우리가 100세 시대 패러다임의 어떤 상품에 대한 성격이 규정이 많이 바뀌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종신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될 때 그런 이제 그 가족 사랑에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가족 사랑 이래가지고 종신보험 내가 잘못되면 그때는 조기에 잘못되면 내가 조기에 잘못되면 내 어린 새끼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사랑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보다 장수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커졌죠. 네. 그랬을 때 이 종신보험의 의미는 그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신보험은
거의 모든 종신보험이 대체로 낸 돈보다 그런 일이 사망 리스크가 생겼을 때 더 받아요. 네. 반드시 낸 돈보다 더 받게 되는데, 이 장수 시대에서의 종신보험의 의미는 어떤 조기 사망을 가족 사랑 그런 것보다는 이 남자가 보통 이제 빨리 가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남편의 종신보험, 그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그때부터 아내의 연금 은퇴 자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모든 상품들이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하고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옮겨오면서 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시장 그 개념, 그죠? 컨셉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조금 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00세 시대 여성들이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여성 중심의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100세 시대 여성. 아주 진짜 여성이 영악해야 돼요. 예, 영악해야 돼. 영악하다고 하는 것은 독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영악하다는 것은 진짜 이 100세 시대를 잘 계획해 나가야 돼.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남편하고 잘 의논해서, 그죠? 싸우지 말고, 그죠? 네. 예, 그렇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I love 여성. 네. 맞아, I love 여성.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세상의 남자들은 여성을 잘 섬겨야 한다.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너무 길들여지지 마라. 우리 네. 뭉치씨 가지고 끝나고 하는데, 이것은 야, 이 꼰대의 절절한 지금 지금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끊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